시청자 여러분, 설날을 맞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설 특집 가자 브라질로의 진행을 맡은 김종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유미입니다.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청마인 2014년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브라질로 쏠리고 있는데요. 4년마다 개최되는 축구 축제 브라질 월드컵이 오는 6월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뉴스와이가 설날을 맞아서 브라질 월드컵에 대해서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네. 오늘 함께 대화를 나누실 장지현 해설위원님, 그리고 94년, 98년 월드컵에 출전했던 로테우스시죠. 노정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노정윤 선수 8년 만에 방송에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예, 8년 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또 네. 오늘 주제가 홍명보 감독의 도전. 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오랫동안 취재했지만 축구계에서 뭐 이거는 1등이시잖아요. 글쎄요, 제가 미스터 쓴소리라는 소리도 들었었는데 축구계 좀 떠난 지 오래돼서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대가 큽니다, 오늘.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희훈님 네. 이제 월드컵 다가오면서 좀 바쁘시죠? 바쁜데 네. 제가 볼 때는 노정윤 선수 전 선수께서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이 들어오기 전에 티타임 때 이거 터는 솜씨가 예. 장난이 오늘 기대가 아닙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근데 유미 씨도 매일 뉴스만 하다가 이런 축구 프로그램 나오니까 좀 느낌이 어떠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축구 프로그램 맡게 돼서 기분은 좋았는데 네. 사실 좀 부담이 되고 또 오늘 좀 잘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대본에는 없는데 네. 여기 나와 계시니까 뭐 축구 얼마큼 하냐 이렇게 시청자들이 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갑자기 한번 드려볼 텐데 지금 질문하신다면 첫 월드컵이 언제 열렸습니까? 첫 월드컵이 1930년 우루과이전이 맞나요? 우루과이에서 일단 우루과이는 정답이죠. 이 곡 이름 뭐죠? 브라주카. 제가 이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 브라질 사람이라는 뜻을 또 갖고 있죠. 장 의원님 이 정도 어떻게 보셨어요? 대단한데요. 네. 네. 네, 앞으로 또 열심히 공부를 또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에 이제 여자 아나운서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좀 제가 지켜본 다음에 여기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월드컵 얘기를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유미 씨 첫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 첫 주제는 바로 홍명보호 16강 가능한가입니다. 네, 일단 유미 씨 우리나라의 조편성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우리나라는요 조편성 결과 벨기에, 러시아, 알제리와 H조에 속했는데요. 벨기에와 러시아는 유럽 예선을 1위로 통과한 팀이고 알제리는 아직 베일에 가려있는 아프리카 강호입니다. 또 객관적인 전력만 본다면 벨기에가 우리나라보다 한 수 위고 러시아와 알제리가 해볼 만한 상대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뭐 편성 봤는데 장 의원님 네. 초반부터 시원하게 한번 가죠. 시원하게요? 홍명보호에 16강 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죠. 네. 가능은 하죠. 불가능하겠습니까? 네, 우승도 가능은 하죠. 그렇게 보시는구나.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확률적으로 우리나라가 객관적인 전력성, 호락호락한 팀은 사실 한 팀도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겸손하게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정윤 선수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도 무조건 간다고 봅니다. 16강에. 왜냐하면 우선 이 남미 쪽에서 하기 때문에 남미 팀이 안 껴있다는 자체만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고요. 또 이 러시아나 또 해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어봤는데 김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뭐 이 정도 조편성이라면 무조건 뭐 16강에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16강에 가기 위해서 뭐 최소 승점이 4점 또는 뭐 5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노정윤 선수가 보시기에 홍명보호가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가요? 저는 우선 뭐 러시아 경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뭐 알제리도 이기고 가면 저는 6점을 확보하고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알제리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예. 1승상들이 꼽히고 있는데 좀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장현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래서 지난 알제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이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조별리그 팀들이 정해지면 어느 팀은 1승 재물, 네. 어느 팀은 뭐 비기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승 1무 1패 이상의 또는 승점 5점 이상을 맞추려는 뭐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데 사실 알제리 같은 팀이 지난 남아공 월드컵 때도 가서 제가 중계를 했었습니다만 이 팀이 개인 능력들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 예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2014년이니까 작년이죠. 네. 작년 3월에 프랑스 21세 이하 대표 선수와 또는 청소년 대표 선수들이 대거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짧습니다. 네. 그래서 뭐 스페인에서 뛰고 있는 브라이미 같은 선수나 또 파우지 굴람, 생테티엔에서 주전 왼쪽 백인데요. 예. 이런 선수들이 다 프랑스 21세 대표인데 뒤늦게 합류를 해서 남은 기간 동안 조직력을 확보할 시간은 별로 없지만
많은 선수들이 새로 이제 가세를 해서 다시 이제 조직력을 맞추는 단계거든요. 예. 근데 지난 남아공 때는 선수층들은 그래서 상당히 좋아졌는데 조직력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번 대회는 그 할로비치 감독이 또 새롭게 선수들을 모아서 다시 맞추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직력까지는 나올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개인 능력에서는 재능인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해야 될 대상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지금 뭐 알제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또 러시아, 지난번에 친선 경기도 같이 했는데 네, 뭐 2대1로 지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기거나 비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저는 이 남미에서 한다는 자체가 저희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혀 날씨가 틀리기 때문에 제 경험상 저희도 미국에 갔을 때도 날씨 때문에 유럽 선수들이 상당히 고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점이 저희한테는 큰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 기자님이 아까 방송 전에 우리나라가 네. 1위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네. 근거는 또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설날이니까 일단 좋게 얘기하신 거고. 일단 예. 저는 뭐 러시아한테 이길 것 같고 2차전 알제리도 이긴 다음에 벨기에와는 비기는 시나리오를 저는 상상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이제 2승 1무 벨기에와 이제 동률인데 골득실로 1위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참 냉정하신데 오늘은 좀 후한 점수를 주신 것 설날이니까. 같습니다. 예. 근데 특히 노정윤 저한테 이제 형님이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뭐 선수였습니다만 노정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1차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거기 우리나라가 치러지는 1차전 구이아바라는 곳이 네. 습도가 상당히 높고 네, 덥다 덥죠, 예. 그럽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 선수들이 물론 상페테르부르크 이런 도시들은 조금 더운 날도 있다 그러는데 그 대신에 습도는 상당히 낮다 그래요. 그래서 과연 그런 기후에서 적응을 이 선수들이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른데 아까 이 노정윤 형님께서 얘기했듯이 예. 러시아가 1차전에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축구라는 게 이 컨디션 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90분 동안 어떻게 뛰어야 되는 자기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더우면 자기가 오버페이스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기동력이 떨어지면 저희 한국 선수들이 워낙 기동력이 좋으니까 더 유리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일반 축구 팬들은 홍명보호의 브라질 월드컵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 축구 팬들은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 홍명보호의 예상 성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4 브라질 월드컵 홍명보호가 어디까지 진출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최소 4강이라고 생각합니다. 16강이요. 네. 무조건 우승할 거라 생각합니다. 16강이요. 16강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또 8강까지는. 더도 말고 8강까지만 딱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1승 2패로 조별 예선 탈락할 것 같습니다. 16강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아마 독일이나 포르투갈을 만나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16강은 갈 거다. 축구 대표팀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최소한 8강 진출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대한민국 축구! 저기서는 지금 답을 못 하셨는데 여기서 한번 답을 해주시죠. 아, 예. 저희 설특집 방송이 좀 잘 돼서 3월에 이제 정규 편성이 되면 그때 네. 말씀해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근데 김종혁 기자님께서 너무 짓궂으시네요. 네, 제가 보니까 고려대 아마추어 축구부 후배 동아리 네, 거기 나오셨죠? 맞습니다. 네. 네. 후배들 압력을 가하셨습니다. 네. 노정현 선수 후배들 잠시 만나봤거든요. 지금 일반 팬들도 홍명보의 16강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직접 서점 가서 축구 잡지를 사서 보는 열혈 축구 팬이 있습니다. 여기 유미 씨는 어떻게 예측하는지 한번 잠깐 들어보죠. 아, 제가 사실 오늘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좀 예측을 좀 해봤는데요. 네. 제가 한 거는 이제 러시아와 첫 경기에서 비기고, 그리고 알제리에서는 이기고, 벨기에에서 비기고 이런 시나리오를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예상이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예상보다 그쵸. 이런 예상이 무서운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월드컵 4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홍명보 감독이 박지성 선수의 대표 복귀를 지금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원하는 모습 그런 모습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 이제 박지성 선수의 심리 상황이 궁금한데 일단 선수 출신이니까 노정현 선수가 좀 답변을 해주시죠.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겠죠. 네. 2002년 좋은 성적도 냈고 또 16강도 하고. 근데 우선 홍명보 감독한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왜냐? 큰 리더가 들어온다는 자체가 이 선수들을 컨트롤하는 건 감독이 할 수 있는 게 또 선수 안에서 또
게 있는데 근데 충분히 박지성 선수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어린 선수들이 또 우상으로 생각하고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 선수가 들어옴으로써 팀에는 큰 플러스가 되죠. 여론도 약간 좀 갈리고 있고 사실 기자들도 의견이 좀 갈린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는 기자 중에 한 명인데 장 의원님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저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대표팀을 보면 가장 취약점, 약점이 뭐냐고 얘기하면 전 단호하게 팀의 구심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선수들이 정신적으로도 좀 기댈 수 있고 또 경기 플레이 상황에서도 무언가 좀 어려운 여건에 선수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네. 좀 그런 베테랑,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필요하고 또 월드컵 같은 큰 무대는 진짜 한 번 경험을 했던 선수와 안 한 선수와는 천지 차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서 준비하는 과정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절차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서 생소한 부분들이 기존의 리그만 뛰던 선수들은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가서 예.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중앙에서 좀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우리 대표팀에는 박지성 같은 선수의 존재가 물론 기량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지만 다른 요소에서 상당히 많이 존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노정윤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컵에 2번 나가셨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월드컵이 선수에게 좀 어떤 의미인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우선 뭐 축구 선수의 꿈이죠. 그런데 모든 이 월드컵을 나가면 저도 2번 나갔지만 전혀 틀립니다. 일반 대회하고는 이동할 때도 뭐 전용기를 타고 다니고 뭐 이 보디가드들이 다 옆에 왔다 갔다 하고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긴장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저도 걱정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지성 선수나 이런 선수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어린 선수들, 긴장할 수 있는 선수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네, 또 월드컵에서는 이제 뭐 전 세계 이제 정말 다양한 국가들의 선수들을 만나는데 궁금한 게 유럽 팀이라던가 아프리카 팀 선수를 만나면 또 어떤가요? 그러니까 유럽은 우선 투박해요. 그리고 상당히 파워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겁을 좀 많이 먹게 돼요. 근데 브라질 선수는 또 반대로 유연하고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게 가장 어렵죠. 네, 이제 뭐 상대에 따라서 좀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명보 감독이 이제 경험이 풍부하고 우리나라 주축 선수들도 유럽에서 활약을 하면서 이제 각 대륙의 선수들과 많이 부딪혀봤기 때문에 네. 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좀 홍명보 감독 얘기가 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노정윤 선수가 대학 때를 비롯해서 뭐 오랜 기간 같이 선수생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카리스마 넘치고 뭐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아주 가장 멋진 중년 뭐 이 정도로 비치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좀 어땠나요? 대학생 때는? 저는 카리스마 있다고 안 보거든요. 근데 워낙 말수가 적어서 근데 네. 가끔가다 한마디 던지는 게 완전 코미디면 더 웃겨요. 근데 그걸 일반 분들은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합에서 뭐 고연전 이겼을 때 뭐 노래를 하는 자리에서 닐리니 만보를 부를 정도로 아주 재밌는 선배거든요. 근데 또 제가 또 반대로 봤을 때는 제가 한번 이제 홍명보 감독 대표팀 데뷔전을 가서 구경을 했는데 나고야 그란파스 예. 감독 이신호 감독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왔냐 했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제자 경기를 보러 왔다. 그러니까 이런 뭐 신뢰나 이런 게 상당히 좋은 선배죠. 그런 거 하나만 봐도 우리나라 축구의 큰 인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우왕좌왕하긴 했지만 지금 어쨌든 홍명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16강 간다 못 간다. 그걸 떠나서 저는 홍명보 감독이 닐리리 만보를 부르는 걸 한번 꼭 듣고 싶어요. 상상이 지금 안 가는데. 오늘 돌아오시면 16강 가면 불러달라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 기자이신 김종혁 기자님께서 네, 꼭 네. 요청해 제가 주시기 요청을 한번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16강 올라가면 닐리리 만보를 한번 불러달라. 그래서 네. 일단 제 질문도 답해 주시고 예, 질문이 갈까 못 뭐였죠? 갈까요? 16강에 16강에 갈까? 가. 16강 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약팀은 한 팀도 없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여건이 1차전 구이아바의 환경적인 여건도 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팀이 강팀한테는 상당히 끈끈한 이 카펠로 감독이 상당히 밸런스 있는 축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기술이 좋은 뭐 자고에프나 이런 선수도 물론 있으나 그런 선수들보다 본인의 어떤 이 전술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동력 있고 이런 선수들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경기 때는 오히려 선수비 후역습 형태의 어떤 실리적인 축구보다는 조금 네.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러시아도 우리가 오히려 러시아의 장점인 역습을 끊어서 들어가는 축구를 활용을 해서 그 중앙에서의 미스가 조금씩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오히려 1차전 때는
의외의 성과를 러시아전에 저는 거둘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조심해야 될 팀은 알제리라고 알제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알제리가 지금 하나하나 과정을 조금 더 조직력을 다 다질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팀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알제리를 아주 신중하게 준비를 해서 더 잘 대처한다면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능하고 노정현 선수는 저도 무조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 저는 더 이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아까- 생각을 하고 네. 저는 8강도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요? 있어요. 예. 아까 티타임 때는 이번 멤버보다는 다음 다음 멤버에 더 멤버가 더 기대를 기대가 된다, 건다는데 이렇게 말씀이 말씀하시는 다르네요. 다음은 4강이겠죠. 네. 정리를 해보면 되고 된다고 된다니까 생각합니다. 홍명보 감독님 16강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브라질을 빛낼 스타는 과연 누구일까요? 입니다. 네,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한 나라가 32개 나라거든요. 네, 나라마다 23명의 엔트리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총 736명의 선수가 꿈의 무대라 불리는 월드컵 무대를 밟게 되는데요. 장 의원님이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주목하는 선수는 누구인가? 일단 뒤에 노정현 선수도 말해야 되니까 예. 한 명만 꼽아주십시오. 한 명만. 저는 콜롬비아의 팔카오 뽑겠습니다. 네. 네. 노정희 선수. 저는 포르투갈의 호날두 뽑겠습니다. 그러면은 김 기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현장 가서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김보경하고 루이스 수아레즈거든요. 좀 닮았나요? 전혀 동감 못 하시는데 현장에선 제일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네. 김보경 그래서 선수는 네. 네, 그래서 저는 루이스 수아레즈를 꼽고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4년 전 남아공 월드컵 16강대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정성용 골키퍼가 다이빙 살짝 피해서 감겨 들어간 그 수아레스의 골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잘했지만 요즘 프리미어리그 보면은 기량이 아주 만개 있거든요. 그래서 수아레즈가 브라질에서 일 한번 저지를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유민 씨는 평소에 지켜봤던 선수가 있나요? 저도 지금 노정현 선수와 좀 같은 의견인데 이번에 발롱도르 수상한 호날두 선수 그리고 또 이번에 이 공이 굉장히 뭐 좀 탄력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키퍼가 좀 힘들어할 것 같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공을 가지고 또 어떤 멋있는 음. 슛을 좀 만들어낼까 좀 기대가 됩니다. 호날두 말씀하셨어요? 예, 예. 제가 혹시 브라질에서 만나면 한번 얘기는 전해드릴게요. 예, 꼭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저 수월해서 닮았다는 얘기 들으니까요. 저를 깨물 것 같아요. 조심하십시오. 네. 네, 그리고 장 의원님 좀 전에 이제 콜롬비아의 팔카오 선수를 네. 지목을 해주셨고,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아직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좀 반짝반짝 빛날 신인 스타가 있다면 또 누구를 말씀하실까요? 신인 스타 글쎄요. 뭐 워낙 신인 스타들이라고 해도 유명한 선수들이니까요. 실질적으로는. 네. 저는 뭐 첼시 선수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벨기에 아자르 선수. 아, 네, 아자르 저희랑 선수가 맞붙을. 네, 우리랑 맞붙는데 우리나라 경기에서만 잘 못하고 나머지 경기는 아주 잘했으면 멋있게. 좋겠네요. 네. 뭐 노 의원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리나라의 박주영 선수 좀 지켜봤으면 좋겠는데요. 박주영 선수요. 예, 예. 네. 왜냐하면 월드컵 경험도 있고 또 지금까지 가장 힘든 시기를 이기고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에 가서는 큰 일을 좀 지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뽑히지도 않은 선수. 그러니까요. 갑자기 꼭 얘기를 필요한 해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그러면 저렇게 네. 박주영 선수가 월드컵에 간다에 일단 한 표 하시는 거군요. 저는 한표합니다. 네, 그리고 노정현 선수 축구 선수들에게 월드컵 정말 꿈의 무대잖아요. 꿈의 무대. 근데 워낙 큰 무대이기 때문에 부담감도 또 엄청날 것 같거든요. 어떤 스타일의 선수들이 월드컵처럼 큰 무대에서는 좀 활약을 펼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경험이 없어서 진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어린 선수, 한국에 있는 선수들도 다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뭐 피지컬 했는데 이제는 기술 있는 선수가 더 많은 활약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이제 김 기자님도 초등학교 때 뭐 자칭 스카우트 네, 파동에 있었어요. 진짜. 있었다고. 저도 놀랐어요. 아, 예. 유명한 선수였더라고요. 매번 네, 밥을 먹을 네.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김 기자가 기억하는 월드컵 스타는 또 누가 있나요? 사실 제가 기억하는 월드컵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도 좀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은 그때 당시 서독을 이끌었던 마테우스 예. 그때 정말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때를 보면서 여기 노테우스 계시지만 네. 저도 마테우스를 보면서 저런 미드필더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었지만 지금 일대 기자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세계적인 스타들의 이야기도 해봤는데 우리나라 태극전사들의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의원님은 네. 좀 어떤 선수에게 좀 주목이 가나요? 우리나라 선수들 예. 중에서요. 저는 기성용 선수 아. 역시 기대를 제일 많이 합니다. 네.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글쎄요. 기성용 선수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지만 요즘에 그런 또 부분은 이제 굉장히 경기력으로 다 승승장구 이제 만회를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기성용 선수를 바치는
수비를 좀 잘하는 청소부 역할을 할 홀딩 미드필더. 네. 몇몇 선수들이 이제 뭐 한국영 선수를 비롯해서 물망에 오르겠지만 역시 기성용 선수가 우리나라의 어떤 축구를 네. 한 단계 진일보시킬 수 있는 어떤 팀을 만나도 우리가 더 점유율을 갖고 더 우세한 경기 내용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중심에 있는 선수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기성용 선수에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성용 선수의 파트너에 대한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파트너로 노정현 선수가 나오면 좋겠는데 요즘에 살이 좀 찌셨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아직 5개월이 남았습니다. 네 지금부터 몸을 만드시면 노정현 선수를 추천해주고 싶은데 네. 가능할지 모르겠고 현재 있는 상황 선수 중에는 한국영 선수 네 한국영 상당히 이제 선수.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브라질 월드컵을 빛낼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월드컵이라는 무대를 오르는 선수들 모두 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또 4년 만에 찾아온 축구 축제에 어울릴 수 있도록 멋진 경기를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지금 웃고 떠들다가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1부는 지금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네, 아직 2개의 주제가 더 남았는데요. 제가 아쉬운 마음에 질문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월드컵 누가 우승할 것 같습니까? 2부에서 나오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게 또 알찬 내용으로 꾸며서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